자원관리 능력 유형 점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텝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원관리 능력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시차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한국은 뉴욕보다 16시간이 빠르고 런던은 한국보다 8시간이 느릴 때 다음의 비행기가 현지에 도착할 때 기역과 니은에 모두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일단은 이 시차 문제에서 나온 용어 빠르다 느리다를 좀 볼게요. 빠르다가 이해가 되시면은 느리다는 뭐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빠르다라는 개념만 먼저 보죠. 이 빠르다라는 것의 개념이 뭐냐면, 빠르다라는 것은 특정 시각에 먼저 도달한다는 거예요. 먼저 도달. 무슨 얘기냐? 조금 어려운 말인데, 자, AC는 BC보다 예를 들어서 3시간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요 말은 B가 만약에 12월 2일 12시다 돼 있으면 A는 3시간이 빠르니까 3시간 먼저 도착해요. 특정 시간에. 거꾸로 B는 A보다 3시간 느린 거죠. 그죠? 얘는 12월 2일 15시. 3시간이 빠르다는 얘기는 더하기 3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상대적인 거예요. 3시간이 빠르다는 것은 얘보다 3시간이 빠른 거죠. 그 부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느리다라는 건 반대로 빼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동경, 서경을 얘기해 볼게요. 동경, 서경 얘기하기 전에 요 얘기부터 할게요. 자, 지구는 둥글죠. 그죠? 한 바퀴가 360도인데 하루가 24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도 퍼 시간이에요. 1시간에 15도씩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시간에 15도예요. 그러면은 내가 1시간이 빠르다. 1시간이 빠르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15도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있다. 그렇죠? 15도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1시간이 빠르다라는 것은 15도 앞서 있다. 그래서 동경이라는 것은 동쪽, 서경이라는 건 서쪽,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되는데, 동경 15도, 동경 60도다 이렇게 돼 있으면 45도가 앞서 있는 거죠. 그렇죠? 45도가 앞서 있는 거고 15도가 1시간이니까 3시간 앞서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응되는 게 서경인데, 서경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숫자가 커질수록 시간이 점점 느려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경 15도와 서경 45도를 비교해 볼게요. 이러면 동경에서는 이렇게 되면 30도 차이면 2시간 빠른 거였잖아요. 서경은 이쪽이 동이면 이쪽이 서예요. 오히려 더 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가 2시간 빠른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지 않고 동경이나 서경 또는 뭐라고 해야 되지? 몇 도에 위치해 있다. 그죠? 몇 도에 위치해 있다. 이런 걸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죠, 이제. 뉴욕행 비행기인데 출발 일자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이에요. 보통 이런 문제는 시차 관련해서 비행기 갔다가 뭐 가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출발지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도착지 기준으로 하셔도 문제는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은 한국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지, 즉 한국 시간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출발 일자 뉴욕행부터 볼게요. 뉴욕행은 6월 6일 날 출발해요. 몇 시예요? 22시
20분. 비행시간이 13시 40분이거든요. 이건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13시간 40분. 이러면 둘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36이 되죠. 그렇죠? 근데 36시라는 건 없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6월 7일 12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 기준이에요?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착 현지 기준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 뉴욕보다 16시간이 빠르죠? 그렇다면은 뉴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16을 빼야 돼요. 6월 6일 20시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끝났어요. 답은 2번이네요. 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다음에 런던 같은 경우는 런던은 한국보다 8시간이 느리다라는 것은 한국이 런던보다 8시간 빠르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보시게 되면 6월 13일 날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출발 일자 한국 시간 기준이고 출발 시간이 18시 15분이에요. 근데 요거는 특별히 이번에는 런던 시간으로 가보죠. 8시간을 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런던 시간입니다. 비행 시간이 12시간 15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둘을 더하게 되면은 22시 30분이 돼요. 그렇죠? 날짜는 안 변했어요. 자, 그러니까 6월 13일인 거죠. 13일 22시 30분. 됐습니다. 답은 2번 이렇게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시차 문제는 출발지 기준이나 현지 시간 기준 어떤 걸로 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출발지 기준으로 가시는 게 일반적이긴 하다. 근데 출발지는 보통 어디다? 어디를 들렸다가 가지 않는 이상은 보통은 한국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그렇죠? 됐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게요. 다음 2번을 보시면 2번은 땡땡 공사는 한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외국 지사와 화상회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모든 지사는 각국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고 할 때 다음 중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지사는 그리고 괜히 단 썸머타임을 시행하는 국가는 플러스 1을 한다는 것은 써있는 숫자에다가 플러스 1을 하라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그렇죠? 근데 이 썸머타임을 시행하는 국가라는 것이 쓰지 않을 거면은 줄까요? 안 줄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문제에 들어가는 그런 단서 조항들은 안 쓰는 거면은 안 줘요. 쓰니까 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파키스탄, 호주, 싱가포르, 불가리아, 영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이고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썸머타임은 영국이다. 그럼 영국은 마이너스 9가 아니라 마이너스 8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한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한국이 지금 16에서 17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파키스탄 봅시다. 4시간을 빼야죠. 4시간이 느리다고 쓴 거거든요. 끝났네요. 점심시간 바로 걸렸어요. 됐죠? 점심시간에 딱 걸렸어요. 점심시간에는 회의 진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시간 자체도 오전 8시부터 6시까지만 하잖아요. 일단 파키스탄 걸렸습니다. 호주 플러스 1이에요. 17, 18 가능하죠? 업무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싱가포르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15시부터 16시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불가리아는 마이너스 6이에요. 마이너스 6. 10시부터죠? 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마이너스 8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8을 하게 되면 8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9를 했으면 영국도 안 되겠죠. 근데 썸머타임이라는 것은 영국 때문에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요. 단순 계산 문제 좀 보도록 하죠. 5번입니다. 이게 자원관리 능력을 어려워하시는데 보통 시험을 딱 봤다. 웬만한 곳이 다 그래요.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관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자원관리 때문에 못 받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원관리 자체가 요구하는 바가 계산력, 본의 아니게 계산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파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수리 능력이다라고 하면 이 계산에 대한 결과가 얼마이기보다는 이 계산 결과를 봤을 때 누가 더 크지? 누가 더 작지? 3등은 누구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자료해서 뭐 수리 능력이라고 한다면 자원관리는 고지고대로 얼마인지 물어봐요. 됐죠? 물론 이것도 고지고대로 얼마인지 다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도 있지만 누가 1등이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계산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자원관리가 어렵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거를 결과를 일일이 다 구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일일이 다 구해가지고 더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가 가장 저렴하냐, 어디가 그것만 찾으면 돼요. 저렴한 가격이 얼마다 또는 저렴하지 않은 것의 가격은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물론 아주 박빙이라면 따져야 되겠지만 자, 좀 말이 길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써볼까요? 자, A가 있습니다. A, B, C, D, E. 비즈니스가 있고요. 이코노미가 있어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부장 3명과 대리 2명입니다. 편도 비용이고요. 부장은 비즈니스, 대리는 이코노미예요. 가장 저렴하다. 그러니까 부장은 비즈니스 타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2만 원, 여기가 85,000원이에요. 여기가 13만 원, 여기가 7만 원입니다. 7죠, 7.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5, 여기가 8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13, 여기가 7.5입니다. 그 다음에 15, 여기가 9.5예요. 됐죠? 자, 그리고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그랬네요. 잘 볼게요. 어려워지는 이유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계산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계산하지 맙시다. 볼게요. 지금 결과적으로 이게 3명이에요. 이게 몇 명이에요? 2명이고요. 왕복이기는 해요. 왕복이긴 하지만 여기서 왕복이 아닌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 다 왕복이에요. 그러면 그냥 편도요금이 비싼 게 비싼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면 어차피 왕복이에요.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왕복은 모두 다 적용이 되니까 굳이 왕복 요금을 구하지 말고 편도 요금만 구해도 계산 결과는 어차피 누가 1등이냐 누가 꼴등이냐는 거 아니에요. 가장 저렴하냐.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었어요. C는 10% 할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10% 할인이니까 0.9를 곱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항공사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0.8을 곱할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자, 둘을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 1이 크죠. 1. 잘 보셔야 돼요. 소거하면서 갈 거예요. 이게 안 하셨을 텐데 한번 보세요. 1이 커요. 맞죠? 근데 3명이니까 3이 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5죠. 1.5. 1.5가 얘가 커요. 맞죠? 1.5가 얘가 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3이 큰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얘네 둘은 결과적으로 같다야. 이해되세요? 다시. 얘가 얘보다 1이 커. 1. 그러니까 여기서 3이 큰 거예요. 1.5가 크죠. 맞죠? 1.5가 크다. 근데 두 개니까 3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편도 요금에서 같으면 왕복도 당연히 같겠죠. 그럼 얘네는 당연히 답이 될 수가 없죠. 똑같으니까. 두 개 뺐습니다. 얘가 얼마인지는 계산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계산 안 하고도 할 수 있는데 왜 하냐 이거죠. 요거 가볼게요. 요거. 자, 얘는 얘보다 비싼지를 보면 돼요. 자, 0.9를 곱할 겁니다. 즉 여기에 10%를 뺄 거예요. 자, 이거에 10%를 뺀다 하더라도 얘보다 크죠. 이해되시죠? 10%가 1.5기 때문에. 자, 이거에 10%를 뺀다 하더라도 얘보다 크죠. 이게 탈락이야. 제가 지금 약 파는 게 아닙니다. 원칙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죠. 다시 엄밀히 말해서 얘네 둘은 얼마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 얘네들은 값이 똑같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얘는 커.
그럼 답은 이 둘 중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상황 이해하셨죠? 잘 보세요. 이거에 20%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보다 작아지죠? 오, 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이거의 20%면 얼마예요? 19거든요. 19? 1.9? 아, 이거 치사하네. 2차인데 1.9 차이예요. 1.9가 1.9를 빼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가 돼요. 됐죠? 여기서는 크고 컸으니까 그냥 바로 지울 수 있는데 자, 요거는 1.9를 빼야 돼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7.6이 된다고. 물론 느낌은 오죠. 어떤 게 더 저렴하겠어요? 얘가 1이 큰데 3이니까 3이 큰 거예요. 얘는 0.1이 큰데 2니까 0.2가 큰 거예요. 얘가 3이 크고 얘가 0.2가 큰 거면 어떤 게 더 적은 거예요? 당연히 2죠. 해설을 보시면은 얘가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만 구할 필요 없이 누가 가장 저렴하냐. 그리고 하나 기왕 한 김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잘 보세요. 얘가 얼마였어요? 이제 해설을 보시게 되면 왕복이니까 106이에요. 106. 편도 요금이었으면 얼마겠어요? 53이겠죠. 맞죠? 편도 요금이니까 53만 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C항공사는 10% 할인이죠? 그럼 여기 얼마였어요? 13.5예요. 얼마예요? 7.2입니다. 됐죠? 자, 보세요. 0.5가 크죠? 0.5가 큽니다. 0.5가 큰 게 3개죠? 그럼 얼마가 더 커야 돼? 1.5가 더 커야죠. 0.2가 크죠? 2개니까 0.4가 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보다 1.9가 커야 돼.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4.9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왕복이니까 얼마가 된 거예요? 이거 2배. 109.8. 보시게 되면 109.8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얼렁뚱땅 누가 1등이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값도 구할 수 있어요. 이걸로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가 얼마냐가 아니라 누가 가장 저렴하냐니까 이렇게 관계로서만 푸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나옵니다. 관계로 푸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팁입니다. 이거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6번 한번 볼게요. K공사의 임직원은 신입사원 입사를 맞아 워크숍을 가려고 한다. 13명의 임직원입니다. 13명.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의 조합은 그랬는데 일단은 어떤 것이 가장 저렴한지는 모르겠지만 선택지 중에 골라야 돼요. 그럼 이것도 역시 비교로서 갈 수 있겠죠. 물론 비고사항이 있습니다. 비고사항. 뭐냐면은 렌터카 3대를 빌리게 되면 5% 할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이다 그러면 10명 이상 왕복 티켓 구매 시 총 금액의 10% 할인이 있어요. 자, 대형 버스랑 소형 버스 한 대 렌터카가 있습니다. 자, 대형 버스 한 대면 다 탈 수 있죠. 13명밖에 안 되니까. 근데 소형 버스에다가 렌터카 하나를 빌리면은 됐네요. 자, 그러면 둘을 더하게 되면 28만 원. 주유비가 5만 원이니까 33만 원이죠. 일단은 1번이 비싸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을 보시게 되면 택시는 3명을 태우는데 12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주유비 5만 원에 렌터카 비용이 8만 원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도네요. 편도. 그죠? 편도니까 왕복이면 택시가 더 비싸겠어요. 자, 그래서 3번이 지워집니다. 자, 그럼 보세요. 현재 스코어. 2번에 소형버스 한 대. 렌터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이 렌터카 3대예요. 됐죠? 렌터카 3대. 근데 3대 이상 렌트 시에는 렌트 비용이 5% 할인이다. 조금 치사했네. 왜냐면 렌터카 3대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더 비싸냐. 근데 렌터카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13만 원 됩니다. 13만 원. 됐죠? 그러니까 얘는 비용이 13 곱하기 9예요. 3이에요. 39. 요건 얼마였어요? 버스가 20이고 13은 33만 원이에요. 됐죠? 얘가 10% 할인을 받아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주유비를 할인받는 건 아니고 렌트비를 할인받는 겁니다. 즉 5%니까 4,000원씩 할인받는 거예요. 12,000원을 빼야 돼요. 됐죠? 택도 없죠?
요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인데 13만 4천 원이고 편도거든요. 그럼 왕복은 얼마예요? 26만 8천 원입니다. 됐죠? 26만 8천 원. 아닙니다. 10명 이상인 13명이네요. 이거 치사하네. 13400. 얘를 찾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왕복이니까 이거고요. 그 다음에 10% 할인이니까 결과적으로 0.9를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냐? 그것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그렇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대중교통이 조금 저렴합니다. 그냥 여기서 계산하셔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갑은 개인 사유로 인해 5년간 재직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갑에게 지급된 퇴직금이 1,900만 원일 때, 퇴직금 1,900, 금액 중요하죠? 5년이고요. 1,900만 원입니다. 갑의 평균 연봉을 올바르게 계산한 것은 평균 연봉은 일일 평균 임금에 계산하여 평균 임금 계산 시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일단 연봉은 일일 평균 임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산정 방법은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평균 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퇴직 평균 임금의 근로자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곱하기 30 곱하기 계속 근로기간 나누기 365예요. 자, 근데 총 계속 근로는 5년이거든요. 딱 5년. 만 5년이죠. 만 5년으로 보셔야겠어요. 만 5년. 자, 그러면은 퇴직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1,900만 원. 근데 이게 몰라요. 1일 평균인 건 모르죠? 얘를 구하는 거예요. X. 그 다음에 30일. 한 달이 한 달. 됐죠? 이 한 달치. 한 달치 월급이에요. 그죠? 한 달치 월급. 그 다음에 계속 근로기간이 5년. 5년입니다. 5년. 근데 이걸 365로 나누겠다는 얘기죠. 문제 조금 더 친절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건 1이에요. 1. 5가 되겠네요. 150이네. 150.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x는 15분의 190이고요. 저는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이 190을 쪼갤 필요가 있다. 쪼개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주장창 나눈만 있지 말고. 이렇게 되죠. 10, 2, 3분의 2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12만 6,666원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는 얘기는 만의 자리로 보내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13만 원이에요. 이게 일일 평균 임금이다라고 보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 사람의 평균 연봉을 물어봤어요. 연봉. 직군네. 자,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13만 원 곱하기 365 이렇게 하셔야겠네요. 됐죠? 13만 원 곱하기 365. 자, 요거는 갈 수 있죠. 바로 얼마예요? 3, 9 곱하면 7, 8 맞죠? 6, 5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4745 4745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단순히 계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파악하는 것들, 그다음에 포인트로 잡아줘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8번도 역시 고지고대로 안 가는 게 좋은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고지고대로라는 얘기는 문제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출제자 의도대로 그냥 가는 거. 자, 그게 바로 그냥 가는 건데, 자, 무슨 얘기냐면 8번에 땡땡 팀은 이번 주 토요일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점심 식사는 도시락을 주문해 가기로 하고 B 사원이 도시락 주문을 담당했다. 7명이에요. 근데 대리는 개인 사정으로 뒤늦게 참여 점심을 먹고 온다고 했고 차장은 고향에 내려가
와요. 5명이죠? 그게 이제 5명에 대한 겁니다. 자, 비사원이 주문한 도시락으로 적당한 거고 식비가 딱 3만 원 나와야 돼요. 됐죠? 자, 3만 원의 조합이 뭐가 될지는 여기서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선택지마다 들어가 있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계산을 해서 3만 원이 나오는 게 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메뉴에 A 도시락 얼마, B 도시락, C 도시락, D 도시락, E 도시락 얼마 있고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세트 가격이에요. 단품은 500원을 빼야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지고대로 가는 게 뭐냐? A 단품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6,000원에서 500원을 빼야 되니까 5,500원. B 도시락 B 단품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6,800원에서 500원을 뺀 6,300원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 뭘 그렇게 하는 거야? 제가 좀 화를 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일단 단품이냐 세트냐는 지금 생각하지 말고 알파벳만 보는 거예요. 도시락의 종류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은 보세요. 1번은 A 3개에다가 B 하나 D 하나예요. 맞아요? A 3개에다가 세로로 쓸 거예요. A 3개 바로 갈게요. 18,000원. 그 다음에 B 하나 6,800원. 그 다음에 D가 7,000원이죠. 일단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얼마예요? 계산해 보시면 25,000원, 31,800원. 됐죠? 3만 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어떠한 조합으로 가든 누가 단품을 먹었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500원씩 뺄 건데. 됐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턴은 5,500원, 사원도 5,500원, 그다음에 두 번째 사원은 A 세트를 먹었으니까 6,000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안 돼. 자, 2번 보세요. A 2개, B 2개 C 하나죠. A 2개. 그 다음에 B가 2개입니다. 6,800원 2개니까 13,600원이죠. 그 다음에 C 세트가 7,500원이에요. 자, 계산해보면은 33,100원이에요. 사실 이거만 보더라도 나올 수가 없다고요. 탈락.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단순하게 가야 돼요. 3번 A가 4개입니다. A 4개. A 4개면 24,000원. 그 다음에 2세트 7,500원이에요. 31,500원. 자, 얘는 가능해요. 된다가 아니라 가능합니다. 왜? 1,500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품이 3개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볼게요. 3번에 단품이 3개 있어요. 답은 3번이야. 이렇게 가야지 이거를 왜 물론 이 문제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공통되는 조건은 막판에 한 번에 하면 돼요. 또는 초반에 한 번에 하든가. 왜 이거를 다 일일이 적용시키냐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안 할게요. 나머지도 한번 해보시면은 택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택도 없다.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10번 보죠. 10번은 제가 좋아하는 문제인데 보세요. 대구에서 광주까지 편도 운송을 하는 A사는 다음과 같이 화물 차량을 운영한다. 수송비 절감을 통해 경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재 효율을 기존 1000상자에서 1200상자로 높여 운행 횟수를 줄인다면 A사가 얻을 수 있는 월 수송비 절감액은 그랬는데 지금 이 수송비 자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부터 볼게요. 차량 운행 횟수가 4대, 한 대당 1일 운행 횟수가 3회, 그러면 총 12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대당 1회 운송비가 10만 원이니까 하루에 얼마예요? 120만 원. 월 운행 일수가 20일이니까 하루에 120만 원씩 20일이면 2,400만 원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잡으세요. 4 곱하기 3 곱하기 10만 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적재 효율이 기존의 1000상자에서 1200상자로 올라갔대요. 그럼 수송비가 줄지는 않아요. 자, 이건 고정. 얘가 줄지는 않죠. 그죠? 줄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변동은 가능해요. 변동 가능한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1000상자에서 1200상자로 가면
운행을 덜 해도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한 번에 100상자씩 1200상자를 보내야 된다 그러면 차를 몇 번 움직여야 돼요? 12번. 맞죠? 근데 100상자가 아니라 120상자씩 하면 몇 번만 움직이면 돼요? 10번이죠. 그 얘기거든요. 1000상자를 1200상자로 올렸다는 얘기는 운행 횟수는 자, 보세요. 효율이 1.2배가 됐어요. 120%. 그죠? 그럼 운행 횟수는 나누기, 그러니까 1.2니까 1.2를 곱했으니까 나누기 1.2를 해야지. 맞죠? 얘를 꼭 나눠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1.2로 나눠야 된다고요. 이해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됐죠? 자, 그러면 10이 됩니다. 2천만 원이 되죠? 자, 그럼 얼마가 아껴진 거예요? 2,400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이 됐으니까 400만 원 아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구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